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35번째 시간이고요. 메이저 카드 18번 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여성성의 상징이죠. 타로에서 태양은 대표적인 남성성, 때로는 활동성, 행동, 움직임, 적극성, 음과 양을 말을 할 때 양의 기질을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달은 양과는 상반되어 있는 음의 기질을 말을 합니다.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지만은 달은 자체 발광을 하지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달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은 또 모양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하루하루 모양이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한데 어머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말을 하고 또는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에서는 나중에 차곡차곡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변화 있고 활동 있고 행동에 변화하는데 그게 꼭 긍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처럼 오늘도 3개의 다른 그림의 카드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의 카드 한번 보지요. 이거 가디스 타로입니다. 여신 타로고요. 카드 그림에도 보다시피 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18번 로마자로 써있고 더 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는 다이아나라고 되어 있죠. 보통 보면은 우리는 다이아나 하면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을 하고요. 대표적인 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직관력, 때로는 무의식의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다이아나 여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와서는 다이아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달과 사냥의 여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육체적 힘하고 때로는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여자지만은 이 문의 그림에 달의 여자니까 여자의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그림에서는 여성성이 상징되지는 않습니다. 보다시피 활을 들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공격성을 지닌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성의 힘과 그것도 육체적인 힘입니다. 독립성을 상징한다. 또 때로는 다이아나는 밤과 맹수, 여성의 몸과 관련이 있다. 이마에 왕을 상징하는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그녀는 어떤 통치를 하느냐 이제 뒤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왕관의 형태는 보통 동물의 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여자 사냥꾼으로서 숲속에 살면서 독립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숲속이라는 의미의 뜻은 아무래도 사회와는 떨어져서 나만의 세상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냥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꾼의 의미는 힘있고 공격적인 힘을 말을 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공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부드러운 힘보다는 파워풀하고 강한 힘 상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냥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이제 개들은 보통 사냥개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냥을 할 때 개들도 그 사냥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공격성을 상징합니다. 사냥, 때로는 활을 쏘고 칼을 들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행동력이기도 합니다만은 공격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다이아나 여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성이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성적인 카드의 의미보다는 남성적인 힘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 좀 여자 뒤에 이 다이아나 여신 뒤에 보면은 사슴 2마리 같은 게 보이지요. 이 다이아나 여신은 이 뒤에 숲속에서 나만의 영역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훔쳐본다 이런 느낌의 사슴의 모양이고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단어들로 보면은 악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악티온이 다이아나 여신을 훔쳐보기 위해서 숲속에 있었는데 그 다이아나 여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악티온을 죽였다 뭐 이런 어떤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별칭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지요. 별칭을 다이아나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마르테미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은 말은 시가 되고요. 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나 여신 같은 경우를 별칭으로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독립적인 여신, 이게 뭐 여자긴 하지만은 여성적인 힘보다는 활동성, 행동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들의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단어를 썼다는 의미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겠다,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요. 뭐 보통 남자를 뭐 이성으로 본다기보다는 동료의 뭐 형제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성이라는 뭐 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적극적보다는 약간 수동적이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읽을 때는 뭐 진정으로 생각하는 여성으로 직관, 때로는 뭐 여성의 꿈, 때로는 행동력 이런 것들 상징합니다. 반대로 나왔을 때는 달처럼 쉽게 변하는 느낌, 직관, 엄마에 대한 불쾌감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방향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골든타로죠.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서 여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달 앞에 다른 어떤 동물 상징들은 전부 다 달 밖에 있는데 이 달에 큰 숫사슴이 뿔을 들이면서 달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사슴이 전체가 달에 들어있지는 않고 달에 조금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이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는 달의 영향력이 크게는 있기는 합니다. 숫사슴도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요. 달이라고 하는 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숫사슴도 있고 회색 사냥개도 있고요. 뭐 바위로 살짝 튀어오르려고 하는 토끼의 모양도 있고 역시 달에는 있지만은 가재와 개, 이제 바다에서 사는 개를 말을 하죠. 사냥개도 보이고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스핑크스, 날개 달린 스핑크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다 상징의 의미들이 있는데 뭐 그런 좀 뒤에 알아보기도 하고요. 이 카드 의미는 보통 약해지는 것을 다시 가득 찰 것이다. 뭐 지금은 약하다는 게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변화하는 것을 말을 하니까 그 변화는 앞으로 강해지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변화를 일으키니 그 변화는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뭐 반대로 나오면은 숨겨진 적이 드러나게 되고 감춰져 있던 상황이 눈앞에 보이고 뭐 이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가디스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여신은 유니버셜 가디스는 그리스 여신 셀렌이라고 합니다. 아주 여자 여신의 큰 모습이 눈앞에 투영되어 있고요. 머리에 후광처럼 달의 모습도 보입니다. 보통 이제 달의 상징을 볼 때는 밝게는 그립니다만은 빛이 삐죽삐죽 나오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달의 모습이 밝기는 합니다만은 삐죽삐죽 나오는 그림은 태양이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 여신의 이름은 달의 여신 셀렌이고요. 뭐 그래 감정, 때로는 꿈의 지배자, 때로는 어둠이 감춰지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활동성, 행동성을 나타냅니다. 말은 보통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움직임, 아주 빨리 움직이고 또 뭐 말이 달리는 걸 보면 힘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파워풀함을 나타내긴 하는데 카드의 주류는 여자가 가운데 크게 있고 달의 모습이 뒤에 동그랗게 보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힘을 더 우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한번 보죠. 달 그림입니다. 달이다 보니까 여성성이다 보니 물의 상징이죠. 큰 중간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달의 모양과 뒤에 노란색 문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짙은 노란색은 달을 말을 하고요. 뒤에 있는 반짝반짝 그림의 노란색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달과 태양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녀의 합의를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동그랗게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있다, 일치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요. 뒤에 태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이란 단어보다는 대개 일치하고 남녀간의 뜻이 맞고 사랑을 나누고 뭐 때로는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이런 말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의 요드라고 했죠. 여기 떨어지는 거는 요드라고 했습니다. 이 요드가 떨어지고 있는데 요드는 신의 축복을 말을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남녀간의 합일, 그래서 사랑, 때로는 거기서 좀 더 나오게 되면 임신과 출산, 뭐 성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일치하는데 완벽한 일치는 아니고 그래도 긍정의 일치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징 보죠. 여기 요드가 뚜루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일까요? 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신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이 합쳐지고 있는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떨어지거나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 밑으로 신의 축복을 나타내는 요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의 결합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두 사람의 결합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요드가 떨어지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 개수를 보면 몇 개일까요? 숫자는 조금 의미가 있죠. 15개의 의미가 보입니다. 15개는 데빌이라고 하는 악마를 나타내죠. 남녀간의 합일, 섹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꼭 행복이다, 즐겁다, 완벽한 일치다 이런 걸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 데빌이라는 의미 자체가 꼭 사랑을 동반한 행위를 말을 하지는 않고요. 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 안에 꼭 들어있기 때문에 이 15개의 의미도 숫자의 의미도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 그림의 주인공은 이 가제가 주인공입니다. 가제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물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현실 세계, 때로는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세계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물 안에서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지요. 달에서는 물론 앞에 있는 큰 그림이 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카드의 주인공은 가제가 주인공입니다. 이 가제가 길을 간다. 내가 이 변화무쌍한 무의식의 세계, 정신세계에서 나와서 현실세계에서 출발과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제는 뭐 바다에 사는 옆으로 가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전부 다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의미로는 똑바로 가지 못하죠.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성성의 달의 모양이 변화무쌍함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징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개와 늑대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야생성을 지닌 것들을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것이 개라고 합니다. 늑대를 개로 바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개와 늑대는 야생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친밀성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가제가 아까 주인공이라고 했었지. 앞에서 가제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늑대와 개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와 개는 상징성의 어떤 의미죠. 그래서 개는 나와 친숙한 존재, 늑대는 나와 어렵고 나의 갈 길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존재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제가 길을 가려고 할 때 친숙한 존재의 말도 내 귀에 들리고 무섭고 협박하는 존재의 말도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들리는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제가 가는 길들도 매우 꼬불꼬불하고요.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개가 늑대와 이렇게 뚜렷하게 하늘을 보고 짖고 있지요. 그래서 남녀간에 결합하고 있는데 그 결합의 상징들을 막 방해하고 있다. 이런 개와 늑대의 상징을 볼 수 있고요. 읽기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달이기 때문에 여성성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처럼 읽어갑니다.
왜냐? 태양은 긍정의 의미고 달은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달 읽기 할 때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읽어가야 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니 지금의 상황을 너무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직업 같은 경우도 뭐 취직이라든가 때로는 전직, 이직, 취업 이런 의미로 물을 때는 당신이 뭐 취직하려고 하는데 원서를 내고 승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꾼이 있고요.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이 당신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는 뜻이 읽어가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거나 때로는 기존에 알던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쭉 발전시켜서 뭐 연애가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주변에서 자꾸 막고 있고요. 또 나 자신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처럼 읽어가는 것이고요. 잘 될 것이다 보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보통 연애를 물어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얼마나 사귀었습니까?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임신과 어떤 출산을 나타내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사람이 연애한 기간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슬쩍 한마디 거들어 보기도 하십시오. 그런 의미의 뜻이고요. 금전의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재가 금전을 벌러 돈을 벌러 이렇게 활동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마리의 방해꾼이 있고 그 금전 벌러 가는 길이 변화무쌍하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을 편하게 성취할 것이다. 넉넉하게 많이 가질 것이다. 이런 의미와 설명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내 건강이 뭐 나쁘다, 아주 절망적이다, 뭐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동하려고 할 때는 불편하고 힘듦이 있고요. 때로는 아주 극악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갈수록 쇠퇴해질 것이니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정도로 읽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나오면은 그 어려움, 힘듦, 변화무쌍하면서 벗어나려고 행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움직여가고 그래서 긍정의 방향으로 가려고는 합니다 정도로는 읽어가야 되지만은 잘 될 겁니다. 불합격이 합격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런 것처럼 180도 반대 방향으로 읽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둘 다 약간 있기는 하지만은 거꾸로 나왔었을 때는 긍정의 의미를 뉘앙스를 한마디 더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달카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